중국의 밤 문화는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한낮에는 텅 빈 쇼핑몰이 밤이 되면 비밀 파티로 생기를 되찾고, 여성 전용 나이트클럽은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숨겨진 유령 쇼핑몰, 지하 비밀, 그리고 중국의 감시 시스템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구독하시고 함께 탐험해 봅시다. 중국의 유령 쇼핑몰, 밤이 되면 깨어나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거대한 쇼핑몰을 걸어가다가 낮에는 완전히 텅 빈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유령 쇼핑몰입니다. 예를 들어 둥관의 남중국 쇼핑몰은 7,700만 평방피트의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90%의 공간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유령 쇼핑몰의 일부는 생기를 되찾습니다. 팝업 상점, 음식 판매대, 심지어 지하 파티까지 텅 빈 복도를 활기 넘치는 밤문화의 중심지로 변모시킵니다. 이러한 독특한 상업과 밤문화의 조합은 중국의 급속한 도시 개발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적응력 있는지를 보여주며, 비어있는 공간을 밤의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성 전용 나이트클럽, 혼돈 속 안전한 오아시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여성들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진정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여기 여성 전용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공간들은 여성들에게 편안히 쉬고 춤추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진 A클럽은 매 주말마다 댄스 플로어를 가득 채우며, 일부 도시 지역의 나이트클럽 중 30% 이상이 여성 전용 밤을 제공하거나 완전히 여성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한 춤추는 공간이 아니라 워크숍과 네트워킹 이벤트를 열어 사회적, 직업적 오아시스 역할도 합니다. 이는 여성의 안정과 권한 강화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진화된 접근 방식을 재미있게 반영합니다. 광장의 춤, 놀라운 유행. 밤이 되면 중국의 도시 광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광장의 춤이라는 현상입니다. 중년 여성들과 노년 여성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동작을 맞춘 춤을 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트렌드는 전국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적 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춤 이상으로 이 움직임은 특히 노년 세대 사이에서 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듭니다. 전통과 현대 멜로디가 섞인 활기찬 음악은 공공장소를 생동감 있게 만들며,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소음을 불평하기도 하지만, 광장의 춤은 단결을 상징하며 이 여성들이 공공장소를 재창조하고 활기를 축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강의 마법 같은 야간 크루즈. 밤이 되면 항저우의 주강은 반짝이는 불빛의 세계로 변모합니다. 강을 따라 진행되는 야간 크루즈는 이 눈부신 광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광저우 타워, 하이주 섬, 여러 고층 빌딩이 밤을 밝히며 물 위에 반사되어 황홀한 경험을 만듭니다. 이 크루즈는 고요한 저녁 크루즈에서부터 음악과 춤이 있는 활기찬 파티 보트까지 다양합니다.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강변의 넌 조명이 반짝이는 다리와 타워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단순히 경치를 즐기고 싶다면 주강 야간 크루즈는 어두운 밤에 도시를 탐험하는 잊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베이징의 비밀, 숨겨진 보물. 베이징은 역사적 기념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외부인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밤문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하바입니다. 종종 표시되지 않은 문 뒤나 골목길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바들은 독특하고 독점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 자체가 재미의 반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라이브 음악, 독특한 장식, 창의적인 칵테일로 가득 찬 아늑하고 친밀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는 신비와 우아함이 지배하는 또 다른 시대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잘 알려진 비밀바인 마오마오충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칵테일을 제공합니다. 현지인이든 방문객이든 이러한 숨겨진 바를 발견하는 것은 베이징의 밤문화에 모험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중국에 번창하는 LGBT 밤문화. 중국을 보수적인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LGBTQ 밤문화에 있어서 주요 도시 몇몇은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곳에서는 이 문화가 단순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는 20개 이상의 LGBTQ 바와 클럽이 있으며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들은 단순한 춤추는 장소를 넘어 활동가와 지원을 육성하는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상하이의 스칼렛과 베이징의 드 글래스 같은 바는 이 LGBTQ 호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드래그쇼와 프라이드 파티 같은 이벤트가 흔하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LGBT 개인 중 약 7%가 다른 일상생활의 장소보다 이러한 공간에서 더 편안하게 자신을 표현한다고 느낍니다. 이는 도시 중국이 점진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자녀 정책에 의도치 않은 결과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통제 실험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인구 증가를 둔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영향 중 하나는 성별 불균형으로 많은 가족이 남아를 선호하면서 오늘날 여성보다 수백만 명 더 많은 남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사회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이 정책은 젊은 세대가 부족해 고령 인구를 돌볼 인력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엄격히 시행되었으며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의 사례가 보고되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책이 2015년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여전히 현대 중국에 남아있으며 국가의 인구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군사식 인터넷 중독 캠프.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군사식 캠프라는 강력한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에 과도하게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이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캠프에서는 엄격한 신체 훈련, 심리 치료, 제한된 디지털 접근을 포함합니다. 일부 캠프에서는 하루 8시간까지 훈련을 진행하며 다른 캠프들은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를 사용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스크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심어주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높은 환경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판가들은 가혹한 방법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들은
중국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의 숨겨진 역할. 우리는 모두 만리장성을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어벽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을 안에 가두는 역할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 왕조에 걸쳐 건설된 만리장성은 단순히 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특히 소요가 발생했을 때 제국 내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의 망루는 단순히 적을 감지하는 것뿐 아니라 나라를 떠나려는 시민들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리장성은 방어의 상징일 뿐 아니라 제국의 통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양말의 수도.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다탕이라는 곳이 양말 도시라는 별명을 얻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작은 지역은 전 세계 양말의 약 3분의 1을 생산합니다. 매년 수십억 켤레의 양말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1980년대 이후 다탕은 양말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하루 약 800만 켤레, 연간 약 73억 켤레를 생산합니다. 미국부터 유럽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신는 양말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양말을 신을 때 그것이 다탕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아이스크림의 중국 기원. 아이스크림이 고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원전 2000년경 중국의 요리사들은 우유와 쌀을 섞은 뒤 눈 속에 담아 얼린 디저트를 실험하던 중이었습니다. 비록 이 초기 아이스크림은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크리미한 디저트와는 다소 달랐지만 사랑받는 디저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며 이 아이디어를 유럽에 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10세기경 유럽에서는 이 디저트를 완성하여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달콤한 간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 네트워크.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자랑하며 총 길이가 4,5,000km에 이릅니다. 불과 20년 만에 건설된 이 네트워크는 중국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베이징과 상하이 간 이동을 몇 시간 만에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이 철도 시스템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공학적 역량과 큰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는 현대적 기적입니다. 정말 성공입니다. 중국의 비할 데 없는 감시 시스템. 누군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중국에서는 이런 느낌이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수백만 대의 카메라가 전국에 퍼져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첨단 얼굴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을 장착하여 시민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는 길모퉁이마다 감시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이 공공안전과 범죄자 추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가 사생활 침해라고 우려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는 상상, 그것이 중국에서의 삶입니다. 뭔가 고된 구국근육 근무 문화.
당신의 9to5 직업이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중국의 국어 916 근무 문화를 소개합니다. 특히 기술 산업에서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즉, 주당 72시간입니다. 일부는 이를 헌신의 표시로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극도로 소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과 심지어 쓰러지는 사례들이 흔히 보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에서 치열한 경쟁이 구룡문 문파라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의 깊은 차차 전통. 차는 단순한 음료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차가 수천 년에 걸친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윈난의 푸른 차밭에서부터 푸젠의 언덕까지 중국은 세계 최고의 차를 생산합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백차 등 각 종류는 중국 전통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차를 신중히 준비하고 제공하는 차 의식은 존중과 세심함을 상징합니다. 중국을 방문한다면 활기찬 차 시장부터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교류하는 고요한 찻집까지 차 문화에 흠뻑 빠져보세요. 전통 중국 의학의 지속적인 유산. 중국의 건강 접근법은 항상 몸, 마음,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풍부한 전통, 중국 의학, 티지아타의 역사를 통해 침술, 한약 치료, 태극권 같은 실천법은 몸의 생명 에너지인 기QE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도 이 TCM은 중국에서 서양 의학과 공존하며 많은 사람들이 흔한 질병에 대해 한약 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지만 TCM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여전히 현지인과 호기심 많은 방문객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설적인 실크로드. 역사 시간에 실크로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오늘날 중국이 이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이 고대 무역로는 한때 중국을 유럽,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먼 곳까지 연결하며 비단과 향신료 같은 상품뿐 아니라 지식과 아이디어를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이 역사적인 경로의 마법을 되살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을 촉진하고 세계적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전설적인 과거의 명성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현금 없는 사회. 현금이 뭐죠? 중국에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앱이 일상 거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에서부터 고급 쇼핑까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은 독보적이며 심지어 시골 마을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을 방문할 때는 휴대폰 배터리를 꼭 충전해 두세요. 결제에 필요한 것은 그것뿐일 테니까요. 세계 최대의 쇼핑 이벤트. 블랙 프라이데이를 잊으세요. 11월 11일에 열리는 중국의 광군제 싱글스데이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이벤트입니다. 원래는 독신을 축하하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소매업 행사가 되었으며 단 24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소비됩니다. 2020년 알리바바의 매출은 광군제 하루 동안 무려
7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쇼핑 열기는 중국 소비자들의 놀라운 구매력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규모의 하루 종일 쇼핑을 상상할 수 있나요? 중국의 녹색 혁명. 세계 최대 오염국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수용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에너지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길은 멀지만 중국의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싸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친환경 강국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중국의 유령 쇼핑몰부터 기술 혁신까지 중국에 대한 놀라운 사실 2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놀라운 중국의 모습 중 일부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놀라운 발견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